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의 장기표 직격 시간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당면한 화두로서는 국민의힘 당이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탄생시키고 나서 지금 열흘째가 되는데, 이 열흘 사이에 컨벤션 효과라 그럴까, 전당대회의 좋은 모습이 한 일주일 동안은 지속되다가 지난 주말부터는 그것이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그 주요 요인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씨가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내가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다, 지금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뭘 뽑는다든지 해가 그게 일이 되겠느냐, 이런 말로 아주 지나친 노욕을 이랄까, 이것에 따른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시도 때도 없이 혼란을 부추기는 얘기,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거.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거기에 당헌 당규상 모든 당무에 관한 권한이 집중되게 되어 있는데, 이 혼란이 오래 계속될수록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장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지난 11월 5일 날 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주된 원인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꾸만 전권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비대위원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김종인 씨가 뭡니까? 그동안에 경선 중에 선거 운동한다고 열심히 한 사람들 보고 파리떼라느니,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특히 이 과거 정치인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결국 그 사람들과 생각이 같아지는 거 아니냐,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과거 정치인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 정치인의 대표가 바로 김종인 씨 같은 분 아닙니까? 그 양반이야말로 전두환 말하자면 쿠데타 할 때부터 국보인가 그게 입법위원으로 참여해서부터 거기서 장관도 하고, 또 경제수석 비서관도 하고, 또 그동안에 또 비례대표를 또 5분 하고, 한국 정치에서요 비례대표 5분 했다는 것은 결코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실 김종인 씨는 이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가인 선생이, 김병로 선생의 손자덕, 또 호남 출신, 계속 그동안에 영남 정권이었으니까 이 호남 출신의 그 덕을 봐가지고 저는 비례대표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종인 씨의 정치 철학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치 철학이 제대로 있다면 극반대되는 이 당 저당 철새 정치인의 대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요, 이 국민의힘은 계속 비대위원장 시키고 또 총괄선대위원장 나오고 정권을 주지 않으면 또 맞지 않겠다고 말하고, 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인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이 구태 정치인들을 말하면 선대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일이 저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만일 선임이 된다고 한다면, 총괄위원장이니까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후에 종북 세력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이게 이 전략 개념의 선두에 있고, 둘째로는 부패 추방을 하겠다는 걸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부패 추방을 말할 자격이 지금 장 대표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아은행 뇌물 사건에 1년 반 감옥 살고 나온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이 총괄위원장에 대해가
이 정권으로부터 좌파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고 부패 추방하고 그 두 개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해 본 일이 없잖아요. 이 김종인 박사가 이 국민의힘 지난 이 4.15 총선 패배 이후에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는데 그 이후에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나라를 거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제대로 문재인 정권 한번 제대로 비판한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야당 대표가요. 본래 야당이라는 것은 영어로 opposition party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입니다. 집권 여당이 설사 뭐 잘못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비판을 함으로써 자꾸만 새로운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집권 여당은 또 계속 또 자기들을 되돌아보는 이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야당이 필요한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정치에서는요, 야당은 정말로 반대하는 것을 임무로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면 문재인 정부를 하면 제대로 비판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정권이 하도 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건데 저는 우리 김종인 선생님께서 이 부정부패를 비난할 자격을 스스로 상당히 좀 잃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백보를 양보해서 자기가 좀 그런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비판할 어쨌든 야당 대표니까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그 자격이 있느냐? 그건 문제고 나는 지금 현재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뭐가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기가 그때 이제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때 그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씨였습니다. 그때 마치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자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뭐 많이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죠. 전혀. 그때 서울시장 선거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엉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한 2달 전까지는 국민의힘 후보 뭐 누구를 내세워도 완전히 그냥 완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말하자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그때 이제 안철수하고 이제 그때 박영선 씨죠. 박영선 씨하고 이렇게 하면 안철수가 이기는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야당 붐이 일어난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례가 그런 게 아니라 못해가지고 침체되어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이게 상당히 성기를 잡은 겁니다. 또 이 후보 단일화도 안철수 후보가 말하자면 오채훈 후보가 요구하는 걸 뭐든지 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은 후보 단일화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안철수 대표 얼마나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함으로써 후보 단일화가 돼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도로 그 선거가 계속 치루어졌다면 서울시장 선거 못 이기고 서울시장 선거 못 이기면 완전히 그냥 대선도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천상건데요. 제가 이 공치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거를 널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부득이 제가 좀 말을 해야 되겠네요. 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데는요, 저 장기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혹 이 방송 듣는 분, 오세훈 후보나 당시 안철수 후보가 장기표시 자기가 뭐 했다고 그러냐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협상한다고요. 계속해가 거의 10% 룰이라는 게 있어요. 10%를 일반 전화를 주느니, 넣느니 안 넣느니 해가지고 그럴 때
결국은요, 아침 신문에 후보 단일화 결렬이 딱 선언됐지 않습니까? 저 신문에 대서특필대가 일면에 대서특필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오전에 이 후보 단일화 되면, 단일화 안 되면 서울시장 뭐 필패 아닙니까? 필패. 그래서 오세훈 후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오세훈 후보를 잘 몰랐습니다. 딱 한 번 악수 한번 해본 일이 한 번 딱 있고 전화 통화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씨가 저를 잘 알죠. 오세훈 후보한테 전화해가지고 오 후보, 당신네들 후보 결렬, 후보 단일화 안 돼서 결렬되면 당신네들도 집에 가야 되고 우리도 다 집에 가야 된다. 무슨 낯짝으로 서울시장 선거도 더더욱 그 박원순의 그 성범죄로 말미암아서 치루어지는 선거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못 이기면 무슨 낯짝으로 뭐 문재인 정부 규탄하고 물러나라 가겠냐. 그래서 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뭐 10% 조항이 맞니 안 맞니 따진다고 되겠냐. 누구 한 사람 양보해야 된다. 내가 볼 때 이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에 말하면 철수 계속 너무 이렇게 양보한 전력이 많아서 이번에는 안 할라 할 것 같다. 그러니 오세훈 후보가 양보를 하셔요. 내가 굉장히 정말 이 합리적인 안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오세훈 후보한테 손해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손해될 일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까지 단일화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김종인 씨가 당신 말이야 그렇게 양보하려면 당신 혼자 선거하라고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양보를 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 10시에요.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다 전화를 했어요. 내가 낮에 오세훈 후보한테 양보하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한다. 그러니 만약 후보 단일화 안 되면 선거가 하나만 한 거 아이가. 똑같은 말을 내 오세훈 후보한테 한 말을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좀 양보하도록 하라. 그래 이제 의논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다음날 아침에요. 까지 또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상한 조치를 강구했다 하는데 지금 11시쯤에 안철수 후보가 나는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이겠다. 이래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후에요. 오세훈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주장하는 데서부터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서 무산되어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막 그 뉴스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연합뉴스에 내용 없이 막 제목만 막 결렬 뭐 양보 이게 뜰 때입니다. 그 내가 뉴스를 딱 보고 안철수 후보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안 후보, 오세훈 후보가 뭐 어제 당신이 양보한다 한 거 뭐 그동안에 주장하던 거하고 별로 다를 거 없다 해서 캐분이 무산됐다 이게. 그러니 우리 안 대표가 오세훈 후보 쪽에서 10%를 요구하거든, 20%를 요구하거든.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양보하겠다 해라.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 안철수 후보가 다 양보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딱 10분 후에요 오세훈 후보가 나는 안철수 후보가 요구하는 대로 다 양보하겠다. 이래가지고 단일화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되도록이면 뭐 공치사 이런 거 안 하는 게 뭔데 이래가지고 단일화 됐는데 이거를 계속 어렵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1등 공신은 안철수 후보고 굳이 따진다면 저 같은 사람 좀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요 계속 방해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건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5%나 한 10% 나오는데 지금 출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김종인 선생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계속 안철수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이래가 단일화 되겠습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가면요 정권 교체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전력을 갖고 있고 특히 또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계속 비난해 온 김종인 선생 같은 분이 만약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안철수 후보 계속 비난이나 하고 그러면 후보 단일화 안 되고 단일화 안 되면 정권 교체 되겠습니까? 저는 아주 중대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고 생각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잘 판단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내에 그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있기 때문인가? 그게 알려진 바에 하면 그것도 이렇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은 진짜 정권을 요구하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요. 국민 여러분, 그 김종인 씨 이외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꼭 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뭐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름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만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의 다 채웠습니다. 당 사람 한두 명 빼고는. 그러니까 그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종인 씨만 그 비대위원장 얼굴만 나오지 다른 사람들 없는 거예요. 이분에도 자꾸만 새로 총괄 선대위원장 그래가지고 뭐 새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자기 혼자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선대위를 저는 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대위는 말하면 국민의 표를 모을 수 있는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그동안에 이게 관례였고 또 관례니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 선거에서는 필요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인사를 포괄하는 그런 선대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종 결정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참 이게 간발의 위기의 순간인데 지켜보기로 하고 이준석 대표는 그 젊은 나이에 자기의 존재를 계속 알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11월 5일 윤석열 후보가 탄생한 후에도 윤석열 후보하고 뭐가 이렇게 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불필요한 말을 계속 쏟아내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그게 뭐 단일화 고려할 바가 우리는 먼저 제안하지 않겠다 이런 이 말을 쏟아내는데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입방정이 문제라. 입방정이 문제라 이러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아주 고려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뭐 같은 지역구라네요. 같은 지역구면 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그런 면도 또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의 당 대표 그러면은 검도가 있어야 됩니다. 검도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위원장을 굉장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별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당헌에도 후보가 되면 이 당무에 대해서 굉장히 후보가 상당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고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후보가 이 당무에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헌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윤석열 후보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김종인 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말해가지고 후보한테 이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홍준표 대표도 지금 이 뭐 백의종군 하겠다 마리아 뭐 백의종군 하겠다 그러는데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 홍준표 대표의 태도도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뭐 구속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거 윤석열 씨가 뭐 안 돼 구속됩니까?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저는 이 홍준표 대표가 김종인 그 전 위원장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계속 홍준표 또 비난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가 볼 때 김종인 씨가 선대위원장 맡을 총괄 선대위원장 맡을 그때마다도 가능성이 있다 보여서 미리 선수 쳤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들리던데 어쨌든 홍준표 대표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참여해야죠. 왜? 그 후보할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쨌든 국민의힘 당 후보가 결정됐으면 누가 됐든지 당원들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도 상당히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당의 대선 가도에 모두 힘을 합하고 이게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회방꾼 노릇을 김종인, 이준석 씨가 하고 있다. 이 통탄할 일인데 이게 조금 더 지켜보고 어때요? 장 대표하고 저라도 민심 방망이 들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뭐 봐야죠. 예. 예.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